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정권 측의 좌파 진영 측의 선동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동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권을 바꾸고 정권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먹히지 않느냐 한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동에 내성이 생긴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동에 대한 대응이 선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전과 선동의 대결입니다. 선동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전은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정권 측의 선동과 범야권 그리고 언론의 선전이 대결을 해가지고 선전 쪽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모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대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이 이제 각성을 했다는 것도 되고 선동에 대응하는 방식도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제는 선거판이 완전히 생태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태탕. 어제 저도 일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내곡동에 오세훈 씨가 나타나서 생태탕을 먹었다. 아니다. 그건 완전히 생떼다. 생태탕 대 생떼탕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김어준이라는 이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시민 세금으로 이 정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물론 과장 왜곡이 많은 그런 보도를 해오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는 오세훈 씨가 생태탕을 먹었는데 그 생태탕 주인이라는 사람, 황모 씨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당시에 뭐 페르가모 신을 신었다든지 하얀 옷을 입고 왔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사서울이라는 매체가 바로 그 황 씨를 그 전 4일 전에 인터뷰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취록 플러스 그 녹음을 보면은 기자가 황 씨에게 오세훈 씨를 보았느냐고 이야기하면은 줄곧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난 주방에 있었다. 그걸 어떻게 시간 지나가지고 기억하느냐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흘 사이에 어떻게 구체적인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요 나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론이 거의 보도 방향이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최초의 증언이 보통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증언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사의 법칙인데, 최초 증언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최초 증언이 오세훈 못 봤다는 건데, 2차 증언은 오세훈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인상 차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아들까지 등장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가 그 황 씨와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된다라는 설명을 마지막 기사 뒤에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이러면은 이 황 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내가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최초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씨가 불리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박영선 씨는 전혀 확인도 안 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선거를 하다가 오세훈 씨가 사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실은 선거 방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오세훈이든 박영선이든 선택하고 하고 싶은데 무슨 자격으로 사퇴를 요구를 합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라든지 있으면 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확인도 안 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증거를 가지고 사퇴를 요구를 했다? 더구나 사퇴를 요구한 사람이 권력이 강한 집권자 측의 후보라는데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요사이 시민들은 하도 정치인들이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막 그런 거는 굳이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지난 3일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사실상 역대 보궐선거, 지방선거 이 사전투표율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분노투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강남 3구, 송파, 서초, 강남 이 3구에서의 사전투표율이 2018년 때 서울시장 선거 때보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인 강북에서의 사전투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오세훈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번에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는 거죠. 사전투표는 원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니까 지금까지 관례가, 특히 작년 이 총선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좌파 쪽 또는 이른바 진보층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그렇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즉 오세훈 지지층이 더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사전투표가 서울은 약 22%였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여기에 40%를 더합니다. 그러면 최종 투표율은 한 60%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궐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데,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이건 뭐냐? 이른바 진보층이 결집한 거냐? 저들이 말하는 샤이 진보까지 나온 거냐? 아니면은 분노투표냐? 지금으로 봐서는 분노투표 양상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 이 선동이 정권을 바꾼 또는 정권을 지킨 예를 보면은 1997년 이회창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로 결국 낙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병역 문제로 낙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죠. 이인재 씨의 출마, 그게 선거 구도를 바꿨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많이 이회창 씨가 따라와가지고 결국 30만 표로 졌는데, 이회창 씨의 아들 병역 문제가 1997년에 결정적이었는데, 이게 또 2002년에 또 나왔습니다. 이때는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서류도, 관련 자료도 조작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 병역을 97년, 2002년 두 번 다 써먹고 결국 국민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해서 한 번은 30만 표 차이, 한 번은 5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이른바 촛불 사건, 이른바 최순실, 최서원 씨,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이 사건, 이것도 결국 선동의 위력에 헌법재판소까지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파면이라는
이런 엄청난 결과로 파면대로로 끝납니까? 결국 수사, 투옥, 징역 20년 이상,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선동이었습니다. 선동. 그러니까 2002년, 1997년, 2017년 이 세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좌파 진영의 선동이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세 번의 정권을 결정하는 사건에서 선동이 맹위를 떨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유진영 편에 선 사람들의 선전, 주로 언론이 주로 하는 부동산이라든지 뭐 LH 사건이라든지 김상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선전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영향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선전 대 선동, 사실을 보도하는 선전과 거짓을 알리는 선동의 대결에서 사실이 이기고 있다. 이것은 아주 감동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이기면은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되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첫째가 사실, 두 번째가 법치입니다. 세 번째가 과학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위로 인한 탄핵,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으니까 혁명적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아마도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서 처음으로 국정을 선동적으로 운영합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걸 선동을 통해서 합니다. 보통 집권 세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하면서 마치 일본보다도 더 위험하다 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선동입니다. 선동이 탈원전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거짓 선동. 그때 예를 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하는 그 연설문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 사개국 선동.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가지고 트럼프에게 팔아먹고 세계에 팔아먹으려다가 결국 그건 실패를 했습니다. 비핵화 사개국 선동. 아니, 이 엄청난 두 사건, 하나는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고 하나는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선동으로 밀고 나갔다. 선동으로 밀고 나갔다. 선동 정권입니다. 그러나 그 선동빨이 이제 먹히지 않고 생태탕이 아니라 생떼탕이 되고 있는 4월 5일 시점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속지 않는 국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속지 않으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속지 않으면은 정권은 바뀌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속느냐 안 속느냐. 속으면 개돼지가 되고 속지 않으면은 주권자가 된다.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